프랑스 전역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마르세유부터 파리까지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 제품. 심지어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유럽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국의 전자제품이 구한 프랑스 치즈 전통. 프랑스 최대 일간지 르 피가로가 일면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영국 BBC 뉴스는 한국의 기술이 유럽을 정복했다고 보도했어요. 우리의 전통이 한국 제품에 도전받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프랑스의 치즈 전통 문화를 단숨에 뒤흔든 한국 기술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사연을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카리나, 당장 집으로 와. 큰일 났어. 그 목소리에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2024년 7월 15일.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폭염이 시작된 날이었어요. 급하게 파리에서 차를 몰고 본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2시간 거리였지만 새벽 시간이라 1시간 반 만에 도착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하 저장고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장고 앞에서 머리를 감싸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저장고 온도 조절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하셨습니다. 어젯밤 폭염 때문에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생긴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장고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정성스럽게 숙성시킨 로크포르 치즈들이 모두 상해 있었어요. 콩테 치즈도 까망베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곰팡이가 비정상적으로 번식한 거였어요. 손실 규모를 물어보니 5만 유로 정도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재고의 거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만 유로. 한국 돈으로 거의 7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그것도 단순한 재료비가 아니라 3개월간의 정성과 기술이 담긴 완제품이었습니다. 저는 카리나 티에리입니다.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소믈리에로 일하고 있고 부르고뉴 지방본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저희 가족은 3대째 치즈 제조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오베르망 그리고 이제 저까지 말이죠.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했다고 하시더군요. 이번 달까지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3대째 이어온 티에리 가문의 치즈 공방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프랑스가 자랑하는 전통적인 저장 방식.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방식이 이런 식으로 무너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미 60이 넘으신 나이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너무 보수적이셨습니다. 저 역시 파리에서 일하느라 가문의 치즈 제조 기술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았어요. 프랑스 치즈의 명가라고 불리던 티에리 가문. 하지만 지금은 그 자부심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가문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3개월 후 본에서 와인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희 치즈도 함께 선보였을 텐데 이번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래도 소믈리에로서 참석은 해야 했습니다. 가문의 위기를 숨기고 평상시처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페스티벌장에서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와인을 시음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와인의 깊은 맛과 향. 이것만큼은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 프랑스인들의 오랜 전통과 장인 정신이 만들어낸 걸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아시아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관광객인 줄 알았어요. 요즘 아시아 관광객들이 프랑스 와인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박찬욱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와인 수입업을 하고 있다고 자기소개를 하시더군요. 저도 정중하게 카리나 티에리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티에리 가문이라면 치즈로 유명한 그 티에리 가문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국에 수출하고 싶어서 연락드리려고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수출할 치즈가 없다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프랑스 치즈를 한국에 수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 프랑스 제품을 동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하다며 지금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찬욱 씨는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군요. 혹시 저장고 문제냐고 말이에요. 요즘 폭염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하시면서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사람이 프랑스 치즈업계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니. 온도 조절이 제대로 안 되어서 재고를 거의 다 잃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그분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김치 냉장고를 써보시는 게 어떠냐고 말이에요. 김치 냉장고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치를 보관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냉장고가 있다고 설명해 주시더군요. 일반 냉장고와 달리 구간별로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김치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걸 보관하는 냉장고로 치즈를 보관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아시아의 절임 채소를 위한 냉장고가 프랑스 치즈보다 좋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찬욱 씨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로 와인도 보관한다고 말이에요. 특히 프랑스 와인들을 아주 완벽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정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자신이 지금 7년째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한국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방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르고뉴 와인도 완벽하게 보관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하늘 씨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어요. 아시아의 김치 냉장고가 과연 프랑스 치즈와 와인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을까? 프랑스인으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리옹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김치 냉장고를 설치해놨거든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게 명확했으니까요. 그리고 박찬욱 씨의 진지한 표정에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한국 기술이 우리 프랑스 전통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박찬욱 씨의 제안을 말했을 때 그야말로 폭풍이 일었습니다. 김치 냉장고라는 게 뭔지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한국에서 김치라는 발효 채소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특수 냉장고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구간별로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손을 내저으며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우리 가문이 100년 넘게 지켜온 전통 방식이 있는데 아시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계를 쓰자고 하냐고 하시더군요. 조상들께 뭐라고 변명할 거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니도 거세게 반발하셨어요. 정신을 차리라고 하시면서 프랑스 치즈의 정수를 아시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치라는 것도 못 들어봤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까지 버릴 순 없다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남편 킬리안만이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게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고 저를 지지해줬어요. 어머니가 킬리안에게 자네마저 그런 소리를 하냐며 나를 세우셨습니다. 남편은 그냥 실용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라고 했어요. 망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말이죠.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시더군요. 제가 파리에서 일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거라고 반박했어요. 다음에도 이런 폭염은 더 자주 올 거고 기후변화는 계속될 거라고 간절히 설득했어요. 적어도 한 번만 보러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찬욱 씨가 리옹에서 보여주겠다고 했으니 보기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며 우리 티에리 가문의 자존심이 어디 갔냐고 하셨습니다. 자존심으로 빚을 갚을 수 있냐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아서 후회됐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보러 가자고 부탁드렸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화를 내며 일어나셨습니다. 절대 반대라고 하시면서 그런 걸로 우리 치즈를 망치는 꼴은 못 본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 킬리안이 저를 지지해줬어요. 한번 보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면 그때 거절하면 된다고 했어요. 결국 아버지가 무거운 입을 여셨습니다. 알겠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정말 보기만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돌아온다고 조건을 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옹으로 가는 것이 결정됐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속 벽은 여전히 높아 보였습니다. 프랑스 치즈장인 가문의 자존심.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 상황. 과연 우리 가족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틀 후 저희는 리옹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아버지는 계속 한숨을 쉬었고 어머니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옹에 도착해서 박찬욱 씨를 만났을 때 그분은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박찬욱 씨가 안내한 곳은 리옹의 한인타운이었어요. 처음 보는 한글 간판들과 한국 음식 냄새가 낯설었습니다. 여기가 자신의 사무실이라고 하시면서 김치 냉장고를 보여주셨어요. 들어간 사무실에는 정말 크고 멋진 냉장고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생긴 건 일반 냉장고와 비슷해 보였어요. 아버지가 의심스럽게 이게 김치 냉장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박찬욱 씨가 맞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일반 냉장고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 보여주셨는데 안을 보니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위쪽은 영상 1도에서 영상 5도까지, 중간은 영하 1도에서 영상 3도까지, 아래쪽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까지. 각각 독립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독립적으로요? 아버지가 놀라며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습도도 각 구역별로 따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조작 패널을 보여주시는데 터치 스크린에 각 구역의 온도와 습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치즈마다 최적의 보관 온도가 다르잖아요. 까망베르는 영상 3도에서 5도, 로크포르는 영상 2도에서 4도, 콩테는 영상 6도에서 8도가 최적이죠. 아버지의 눈이 약간 커졌어요. 김하늘 씨가 치즈에 대해 꽤 잘 알고 있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이 냉장고로는 각각을 최적의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서 와인 몇 병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부르고뉴 와인들이라고 하시면서 이 냉장고에서 6개월째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킬리안이 관심을 보이며 와인의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하시면서 박찬욱 씨가 샤또네프 뒤 파프 와인을 따서 글라스에 따라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향을 맡으시더니 한 모금 마셨어요. 이거 상태가 정말 좋네. 아버지가 감탄하셨습니다.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서 와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박찬욱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동도 최소화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김치를 보관하는 냉장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이라서 온도와 습도 조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시더군요. 너무 따뜻하면 과발효되고 너무 차가우면 발효가 멈춘다고 말씀하셨어요. 치즈랑 비슷한 원리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찬욱 씨가 김치를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빨간 채소였는데 생각보다 냄새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김치도 수백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각각 발효 조건이 달라서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서 보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발효 조건이 다르다는 게 어떤 건 빨리 익혀야 하고 어떤 건 천천히 숙성시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치즈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김치와 치즈가 비슷한 원리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냉장고가 정말 정밀하게 조절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박찬욱 씨가 데이터를 보여주겠다며 스마트폰 앱을 켜서 보여줬습니다. 실시간으로 각 구역의 온도와 습도, 변화가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온도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이내로 유지된다고 하셨습니다. 습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건 정말 놀라운 정밀도였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쓰던 저장고는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정도는 기본으로 변했거든요. 박찬욱 씨가 갑자기 시계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오늘 특별한 분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아는 프랑스 셰프분이 곧 오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장피에르 발랑탱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버지와 킬리안이 동시에 깜짝 놀랐어요. MOF 장피에르 발랑탱은 메이유 우브리에 드 프랑스의 줄임말로 프랑스 최고 장인에게만 주어지는 타이틀이에요. 잠시 후 정말로 장피에르 발랑탱 셰프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남성이었어요. 박찬욱 씨한테 치즈 장인분들이 오신다고 들었다며 인사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티에리 가문의 오베르망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장피에르 셰프가 티에리 가문이라면 정말 유명하다고 하시더군요. 자신이 레스토랑에서 몇 번 주문해 본 적이 있는데 품질이 정말 뛰어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기뻐하며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장피에르 셰프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김치 냉장고 보러 오신 건지 물어보시더군요. 그렇다고 말씀드렸더니 자신은 7년째 쓰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MOF 셰프가 7년째 김치 냉장고를 쓰고 있다고요?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없으면 안 될 정도예요. 장피에르 셰프가 자세히 설명해주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트러플 보관이 정말 완벽하다고 하시면서요. 트러플은 온도와 습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향이 날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치 냉장고에서는 3주 동안도 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시더군요. 3주나요? 일반 냉장고에서는 이틀이면 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말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차이였어요. 푸아그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시킨 푸아그라는 질감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시더군요. 더 부드럽고 풍미가 깊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다른 프랑스 셰프들도 이런 걸 쓰냐고 말이에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는 꽤 많이 쓴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프랑스 자존심 때문이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도 처음에는 부끄러웠다고 하셨어요. 프랑스 최고 셰프가 한국 냉장고를 쓴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더라고 하시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으신지 킬리안이 궁금해했어요. 첫째는 정밀성이라고 했습니다. 온도가 정말 정확하다고 말하더군요. 둘째는 습도 조절이고요. 치즈나 고기를 숙성할 때 습도가 정말 중요한데 이 냉장고는 습도를 정말 정확하게 맞춰준다고 했어요. 셋째는 냄새 관리라고 했습니다. 구역별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다른 식재료의 냄새가 섞이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이건 치즈 보관에도 정말 중요한 점이었어요. 치즈마다 향이 달라서 서로 영향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성이라고 했습니다. 7년째 쓰고 있는데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다고 하면서 AS도 정말 빠르다고 칭찬했습니다. 장피에르 셰프의 증언을 듣고 있자니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프랑스 최고 셰프가 7년째 만족하며 쓰고 있다면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였어요. 혹시 치즈도 보관해 보셨냐고 물어봤더니 물론이라고 하시더군요. 자신의 레스토랑 치즈 플래터는 모두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된 거라고 하셨어요. 손님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족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장피에르 셰프의 증언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 치즈에도 효과가 있을지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한번 시험해보는 게 어떨지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소량만 먼저 해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박찬욱 씨가 한 대 빌려주겠다고 했거든요. 남편 킬리안이 저를 지지해줬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하면서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잃을 게 뭐 있냐고 말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김치 냉장고 한 대가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박찬욱 씨가 직접 와서 설치를 도와줬습니다. 이 구역은 까망베르용으로 영상 3도, 습도 80%로 설정할게요. 이 구역은 로크포르용으로 영상 2도, 습도 90%. 그리고 이 구역은 콩테용으로 영상 7도, 습도 70%. 각 구역을 치즈 종류별로 최적 조건으로 맞춰줬어요. 온도와 습도 변화는 이 앱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이 생기면 바로 알림이 온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데이터도 자동으로 저장된다고 하셨어요. 설치가 끝나고 박찬욱 씨가 가신 후 저는 아버지에게 제안했어요. 작은 치즈들로 테스트해 보자고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밀 실험이 시작됐어요. 까망베르 치즈 6덩어리를 만들어서 3덩어리는 기존 저장고에, 3덩어리는 김치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둘째 주부터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된 까망베르를 보니 표면이 더 고르게 하얗게 변하고 있었어요. 곰팡이가 더 균등하게 자라고 있는 거였습니다. 확실히 다르다고 아버지도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3주가 지났을 때 차이는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기존 저장고의 치즈는 일부분이 과숙성되거나 덜 익은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김치 냉장고의 치즈는 정말 고르게 익어 있었습니다. 맛을 봐보자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두 치즈를 잘라서 비교해봤습니다. 제가 먹어봐도 차이가 확실했어요.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된 치즈가 더 부드럽고 풍미가 깊었습니다. 이건 정말 다르구나. 크림 같은 질감이 훨씬 부드러워. 그리고 껍질 바로 안쪽 부분이 완벽하게 익었어. 아버지가 감탄하셨어요.
기존 저장고의 치즈는 껍질 근처가 너무 익었거나 중심부가 덜 익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습도 조절 덕분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정확히 80%로 유지되니까 곰팡이가 이상적으로 자라는 거였죠.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어요. 뭔지 물어봤더니 로크포르와 콩테도 테스트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확실하다면 그때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로크포르와 콩테 테스트도 시작했어요. 각각의 치즈에 최적화된 온도와 습도로 설정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테스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로크포르 치즈의 변화가 극적이었습니다. 로크포르는 파란 곰팡이로 유명한 치즈인데 이 곰팡이가 자라는 조건이 정말 까다로워요. 온도와 습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곰팡이가 불균등하게 자라거든요. 그런데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된 로크포르는 파란 곰팡이가 정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어요.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반대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전통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새로운 방법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닐까? 진짜 전통은 더 좋은 치즈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신이었어. 그날 밤 아버지는 김치 냉장고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3대의 김치 냉장고가 더 도착했어요. 저희 저장고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기로 한 거죠. 설치가 끝나고 나니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치즈 숙성이 훨씬 균등하게 되었고 폐기율이 10%에서 3%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치즈를 납품받던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마르셀 치즈 품질이 갑자기 좋아졌는데 뭔가 바뀐 게 있나요? 특히 까망베르 질감이 정말 완벽해요. 이어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연락들이 왔습니다. 한 달 만에 주문량이 30% 늘어났어요. 이거 정말 대박이네. 킬리안이 기뻐했어요. 생산량을 늘려야겠다고 아버지도 의욕이 넘쳤습니다. 2달 후 부르고뉴 지방 치즈 조합 정례 회의가 있었어요. 그날 회의 주제는 최근 기후 변화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많은 치즈 업체들이 폭염 피해를 입었거든요. 올여름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각자 보고해달라고 조합장 알렉이 말했어요. 다들 하나씩 보고하는데 모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티에리 가문은 어떠셨나요? 저희 차례가 왔을 때 저희는 오히려 매출이 30% 늘었다고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늘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다른 조합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혹시 저장 방식을 바꾸신 건가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새로운 저장 기술을 도입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조합원들은 앞다투어 어떤 기술인지 물어보더군요. 한국의 김치 냉장고 기술입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김치 냉장고요? 한국의 기술을 쓰신다는 말씀인가요? 반응이 엇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중 젊은 치즈장인 알론소가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가요?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아버지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역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치즈 품질이 훨씬 균등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폐기율도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전통 방식을 포기하는 건 아닌지 보수적인 조합원 피레스가 반대 의견을 냈어요. 전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발전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조상들도 그 시대 최고 기술을 썼을 거예요. 아버지가 차분히 답하셨습니다. 회의 후 젊은 치즈 장인들이 아버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어요. 혹시 김치 냉장고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직접 한번 보러 가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일주일 후 알론소와 또 다른 젊은 장인 2명이 저희 공방을 찾아왔어요. 정말 첨단이라고 실제로 김치 냉장고를 보고는 모두 감탄했습니다. 온도가 정말 정확하게 유지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습도도요. 이런 정밀도는 처음 본다고 했어요. 저희는 치즈 시식도 해주었어요.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된 치즈와 기존 방식으로 만든 치즈를 비교해서요. 맛이 확실히 다르다고 하더군요. 질감도 훨씬 부드럽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차이를 확실히 느꼈어요. 한 달 후 알론소가 김치 냉장고를 도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업체도 또 다른 업체도 점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발도 있었어요. 프랑스 치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고 하더군요.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했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부르고뉴 치즈 업계 한국 기술 도입 놓고 갈등.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프랑스 최대 치즈 품평회에서 저희 치즈가 금상을 받은 거였어요. 티에리 가문의 로크포르, 완벽한 숙성과 뛰어난 풍미로 금상 수상. 이 소식이 알려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기술이 어디서 왔든 좋은 치즈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처음에 반대했던 피레스도 한번 알아봐야겠다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품평회 금상 수상 후 일주일,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프랑스 최대 일간지인 르 피가로에서 취재 요청이 온 거였습니다. 한국 기술로 프랑스 치즈 금상을 받은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하더군요. 기자가 직접 저희 공방을 찾아왔어요. 취재는 1시간 넘게 이어졌고 일주일 후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김치 냉장고가 구한 프랑스 치즈 전통. 르 피가로 일면에 대서특필되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 주 만에 주문량이 2배로 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유럽 전체에서 관심이 쏟아진 거였어요. 이탈리아에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협회가 연락해 왔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하몬 이베리코 생산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독일에서는 맥주 양조업자들이 발효 과정에 김치 냉장고 기술을 활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김치 냉장고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박찬욱 씨가 알려줬어요. 한국 본사에서도 깜짝 놀라고 있다고 하더군요. 더 흥미로운 건 문화 교류도 활발해진 거였어요. 이탈리아 치즈 장인이 한국에 김치 배우러 간다고 하더군요. 스페인 하몬 장인도 한국 발효 기술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통해 단순한 기술 전파를 넘어서 문화 교류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 깊었던 건 저희 가족의 변화였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정말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카리나, 이제 내가 이 사업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어. 이제는 새로운 시대야. 내가 이끌어야 해. 그렇게 티에리 가문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최고 경영자가 되고 아버지는 명예회장 겸 기술 고문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김치 냉장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치즈라인 개발이었어요. 전통과 혁신의 만남이라는 컨셉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출시 한 달 만에 매출이 2배로 늘었어요. 더 중요한 건 직원들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일하는 재미가 있다고 하더군요.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어요. 김치 냉장고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큰 변화가 가능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술 앞에서는 국경도 문화도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단순한 원산지 표시가 아니라 품질과 혁신의 상징이라는 걸 이제 온 유럽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